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6월 21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이제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예, 시장이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에 이제 두 가지 하방 재료가 있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있어서요. 그 두 가지 하방 재료는 어떤 게 있는지 뭐 그것도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차트도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지수가 큰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뭔가 이제 추가적인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당분간은 박스권 행보를 보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주가가 미리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연내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발 또 경기 부양이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유동성 측면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실망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리고 시장 차트 흐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전략 잡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있었죠. 이제 미국장도 어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은 쉬어갔는데 테슬라가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 자동차 회사들이 이 자동차 충전 시스템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테슬라 충전 방식을 이제 이용한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 지역에 충전에 표준화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에게는 대형 호재로 작용하는 뭐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수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킬러 문항 배제해라,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교육적으로도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킬러 문항 배제 소식으로 교육주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징주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고 뭐 이야기하다가 이런 종목은 또 괜찮겠다 싶은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로요.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 통 보내시면 여러분들 이제 장중에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종목이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나가면 매매 좀 하시다가 이 종목도 한번 볼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황 관련된 뉴스부터 좀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하방 재료,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이제 신한증권에서 오늘 마감 시황이 나왔는데요. 자, 파월 의회 발언 대기.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발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부양 강도가 이제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일 연속 하락하면서 2600포인트 하회에서 마감했다. 파월 의회 발언 대기와 중국 부양 강도의 실망감 등 두 가지 하방 재료가 작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1일, 22일 이틀간 의회 증언에 나설 예정인데, 6월 FMC에서 정책 기조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월 FMC에서 동결은 했지만 금리가 뭐 한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사를 좀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전일기준 금리를 인하했으나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낮은 인상폭, 그리고 통화정책의 제한적인 효과를 인식하면서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선물을 만기약 넘게 순매도했고,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현물을 1조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중이다. 코스닥도 성장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1%대 하락 마감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민감주 미디어 반도체는 하락했고 자동차 보험이 상승했다. 자,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는데, 일단 그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먼저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는데요. 이제 900포인트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 박스권으로 보인다. 800에서 900. 요 사이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900포인트를 넘어서 급등이 나오고 950이나 1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은 못 가잖아요. 사실 이제 대형 호재성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앞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호재성 내용이 나올 만한 건보다 오히려 시장에 우려감이 나올,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국면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아직까지도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매파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예,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긴 해요. 예, 그 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되는 것만 확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 예, 그것도 어차피 지표를 보면서 결정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영국에서 5월 CPI가 발표가 됐던데요. 예, 전년비 8.7%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상치가 8.4%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또다시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물가도 사실 안심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이제 목표 물가가 2%인데 2% 언제 갑니까?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사실은 지수 자체는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것도요, 일부 종목들, 일부 섹터들만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점도 사실은 니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파란 선이 21선인데 21선 지지 라인을 깨고 오늘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빨리 회복을 못하면, 예, 그러니까 2600을 빨리 회복을 못하면 또다시 이제 자리는 2500포인트 지지 라인까지, 예, 여기까지 이제 자리가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지수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은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예, 트레이딩 관점에, 그러니까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면 오히려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국면이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테슬라가 미국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나홀로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요. 예, 지금 테슬라 주가인데, 예, 어저께 이제 5%대 급등이 나왔어요. 예, 상당히 멋있죠. 한 방에 이제 150달러에서 쭉 끌어올리면서 270달러까지 계속 꾸준히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테슬라는 역시나 한번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을 한번 볼까요? 바로 테슬라 충전 방식이 미국 국가 표준됐나? 예, 텍사스주 테슬라 충전 표준 사용 의무화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충전소 프로젝트 참여 시 NSCS도 포함해야 되고, 포드, GM에 이어서 리비안도 테슬라 충전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에서 처음이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들에게 고속도로 충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미 산업 표준인 CCS뿐만 아니라 테슬라 충전기 규격을 함께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휴맥스 홀딩스는 워낙에 잘 알려진 종목이고요. 예. 휴맥스 홀딩스도 이제 오늘 8%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갭으로 어차피 높게 출발했다가 차익 매물 쭉 나왔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미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매기가 살아있다.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S트래픽. S트래픽은 사실 그 전기차보다는 철도 관련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근데 S트래픽도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사업 하는 게 이제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라테크. 네, 유라테크는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인데요. 예. 현대차가 공급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전기차 고전압 시스템 부품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 인넷이라고 해서 충전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어요. 근데 현대차도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소식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라테크도 그 소식 때문에 일단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충전시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종목과 약간 좀 이제 좀 틀어졌죠. 새로운 수혜주를 또 찾는 모습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교육주가 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이제 교육주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킬러 문항 배제로 결국 이제 윤곽이 잡혔죠. 이제 최초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며칠 전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직접 보고 극대노를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능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킬러 문항이 존재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점수 차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이도의 문제를 배제해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도 이거를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나온 소식이 이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와 실무당정 협의를 했다. 그래서 결국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 소식 나오자마자 오늘 교육주들이 이제 급등이 났는데, 특히나 이게 사교육주는 이게 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재가 아니라서 오히려 급락이 나야 정상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교육주들도 오늘 보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참 희한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교육과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교과서 발행 사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급등 나오는 건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 방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애니능률이라고 있어요. 애니능률이 오늘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소식 나오자마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쓰는 책인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급등이 나오는 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건 저는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오늘 그런 것들만 올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IB 김영, 이 종목도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유엔제, 이 종목도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메가MD, 그러니까 사교육주들도 다 급등이 나오더라. YBM,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물론 이제 상승폭이 낮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끝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애초에 급등이 나오면 안 되는데 급등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교육 이슈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별로 없으니까, 교육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나방처럼 우르르 뛰어들 때, 우르르 이거 매수해야겠다 하면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 때 있죠. 그때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일단 올라간다 싶으면 다 따라 붙고,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진짜 호재는 비상교육하고 애니 능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사교육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메가스터디나 뭐 디지털 대성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이 이슈 자체가 사교육주들한테는 악재, 그리고 공교육 관련주들한테는 호재,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는 것도 단발성이니까요. 이런 것들 또 이제 따라 붙는다고 고점에 막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따라 붙거나 이런 건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렇게 믿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쉽긴 하니까 또 단기적으로 한번 볼만한 종목으로 좀 말씀 하나 드릴까요? 말씀을 드리면 캔코,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 이 종목이 그래도 자리가 상당히 좀 괜찮죠. 이제 많이 오르지 않고 바닥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치고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접근하기 괜찮다 싶은 종목으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어제 미국장에서 이제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UAM 관련주가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국내에서도 UAM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질적으로 실적도 엄청 크게 증가했어요. 실적표를 보시면 작년에 흑자 전환됐거든요. 작년에 매출액 759억 원에 영업이익 80억으로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은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나 비행기, 이쪽에 이제 부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UAM 관련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한번 이제 단기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눈에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아쉬운 만큼 종목까지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좀 당분간 어느 정도는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염두를 해두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테슬라 충전주, 그리고 이제 수능 관련주, 교육주 이쪽을 좀 살펴봤는데,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는 조금 이제 바이앤홀딩으로 될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좋은 종목 보이면 장중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